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북한의 수장 김정은이 가짜라는 사연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밤 기차는 창밖으로 검은 강을 끼고 달렸다. 차창엔 희미한 불빛이 드문드문 스쳐갔다. 내가 앉은 5칸 12번 좌석 옆자리엔 낡은 군용 외투를 무릎에 덮은 노인이 조용히 숨을 골랐다. 겨울 냄새가 스며든 객실 공기가 콧속을 찔렀다. 나는 라디오를 켰다. 전파가 흔들리다 잡히더니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금일 새벽 평양 시내 일부 구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 조선중앙통신은 계획 정전이라 밝혔습니다. 계획 정전. 그 말 뒤에 따라붙는 침묵은 늘 불길했다. 나는 주머니 속 작은 수첩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수첩 첫 장에는 세 글자만 써 있었다. 유령대. 기차는 다음 역에 섰다.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때였다. 연갈색 모자를 눌러 쓴 젊은 남자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가며 낮게 말했다. 함경선 종착지에서 누가 기다립니다. 당신 이름으로.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고 뿌옇게 흐려진 창문에 손바닥을 대어 김을 지웠다. 내 손바닥이 닿은 자리로 밖의 어둠이 또렷해졌다. 바로 그 순간 나의 얼굴이 창에 비쳤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얼굴. 조용한 남쪽 방송국 PD에서 이제는 국경선을 오가며 소문을 모으는 사람으로 바뀐 얼굴. 이 일은 한 통의 사연에서 시작됐다. 지금 북한을 다스리는 건 김정은이 아닙니다. 그 문장 하나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익명. 목소리는 쉰 숨에 묻혀 떨렸다. 그리고 덧붙였다. 진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이름 모를 제보가 꼬리를 물었다. 평양 시내 교차로에 새 검문소가 생겼다. 국경경비대 교대 시각이 바뀌었다. 군인들이 어른들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누군지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 김정은의 이름은 입술에서 떠올랐다가 이내 삼켜졌다. 사람들은 눈빛으로만 대답했다. 옛날 폭풍 전의 바다가 그랬듯 잔잔한데 낯설었다. 오늘 밤 내가 가는 곳은 국경의 마지막 역. 역전 취사장 뒤쪽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그가 유령대에 대해 알고 있다 했다. 나는 손바닥만 한 배터리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목도리를 고쳐맸다. 객실 불이 3번 깜빡였다. 기차가 다시 움직였다. 다음 역에서 내릴 때 옆자리 노인이 나를 힐끗 보았다. 그는 오래된 군인의 눈이었다. 말 대신 손가락 2개를 세워 보였다. 둘. 경고 혹은 시간. 그가 입술을 달싹였다. 둘 남았네. 무엇이 둘인지 묻지 못한 채 문이 열렸다. 칼바람이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발을 내딛었다. 눈발이 흩날렸다. 역사는 어둡고 조용했다. 그리고 멀리서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 셋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내게 남은 건 사연의 첫 문장과 이름 없는 약속뿐. 지금 북한을 다스리는 건 김정은이 아닙니다. 그 말의 결말은 아직 쓰지 않는다. 오늘 밤 내가 확인하게 될 테니까. 아니, 확인해야만 한다. 누가 진짜로 저 어둠을 다스리는지. 나는 부산서 나고 자랐다. 아버지는 국수집을 했고 라디오는 그 집의 2번째 주인 같았다. 아침이면 라디오가 먼저 켜지고 국수 육수가 그 다음에 끓었다. 소리는 늘 바빴다. 교통정보, DJ의 농담, 70년대 트로트. 어느 날 중파의 틈새로 들어온 낯선 말씨가 있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앵커의 바른 발음, 낯선 예의범절. 어린 나는 그때 라디오를 알았다. 소리는 국경을 모른다. 성인이 되어 라디오 PD가 되었을 때 나는 사연을 모았다. 기쁨도 서러움도 때로는 분노도 사연은 사람의 체온을 싣고 흘러왔다. 그러다 북쪽에서 온 편지가 시작됐다. 첫 편지는 단출했다. 바람이 세다. 우리 동네 전깃불은 밤마다 숨바꼭질한다. 그래도 오늘은 라디오가 잡혔다. 짧은 문장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매주 그 편지를 소개했고 청취자들은 따뜻한 답장을 보냈다. 여기서도 바람이 셉니다. 그래도 같이 버팁시다. 그 무렵 나는 은하라는 여자를 만났다. 경북의 작은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날 그는 북쪽에서 내려와 재활 교육을 받는 이들을 도왔다. 은하는 내가 알던 사람들과 달랐다. 말이 적지만 눈이 참 깊었다. 무엇보다 라디오를 사랑했다. 소리만 남고 몸은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좋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은하는 가끔 말을 아꼈다. 위쪽의 소문은 늘 사라지니까요.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날 작은 라디오를 들고 병실을 돌다가였다. 한노파가 라디오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얘야, 소리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은하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은요. 그 말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밤 11시에 만나 커피를 마셨다. 그는 내게 국경을 알려줬다. 지도에 없는 길, 이름 없는 다리, 낡은 표지판. 사람은 길을 만드는 동물이에요. 소문도 길이지요. 몇 해가 흘렀다. 어느 여름밤 은하가 통화를 끊지 못했다. 선생님, 혹시 당신 방송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분이라니. 왜? 나는 물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요즘은 이름이 덫이에요. 그날 밤 라디오 대본에 있던 이름을 다 지웠다. 우리는 어른들이라 썼다. 그로부터 더 많은 편지가 왔다. 저쪽에서 이름을 말하면 소등을 시킵니다. 새벽마다 행진 소리가 바뀌었어요. 장마당에 낯선 사람들이 서서 누구를 셉니다. 샘. 숫자는 언제나 권력의 손에 들린다. 겨울이 오자 은하가 국경 근처로 간다고 했다. 거기 친구가 있어요. 소리로 길을 찾던 친구.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작은 수첩을 건넸다. 혹시 내가 늦으면 이걸 전달해 주세요. 수첩 첫 장에는 유령대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게 뭐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문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은 소문을 모으잖아요. 그가 떠난 지 한 달 뒤 한 남자가 방송국 뒷문에서 나를 기다렸다. 초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 남자는 외투깃을 세웠다. 은하 씨와 같이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분이 돌아오질 않아요. 내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려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국경선에 서 있는 내 꿈을 꾸었다. 눈 오는 밤 발밑에서 얼음이 비명처럼 울었다. 국경선의 마지막 역, 밤 1시 40분. 낮에는 사람 소리로 살아있던 역사가 밤에는 숨을 죽였다. 역전 취사장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만 올라왔다. 나는 약속대로 취사장 뒤편 녹슨 수도관 옆에서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검은 코트의 사내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수첩을 보이며 묻는다. 그걸 어디서 받았죠? 은하에게서. 사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아나?
라디오, 그리고 길.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도 알겠군. 오늘 우리가 왜 여기서 만나야 하는지. 사내는 자신을 오철이라 소개했다. 진짜 이름일 리 없었다. 그는 취사장 옆 얼어붙은 무릉덩이를 가리켰다. 오늘 밤은 길이 딱딱하군요. 운이 좋습니다. 우리는 역 뒤편 담장을 넘어 낮은 언덕길을 탔다. 바람이 얼굴을 베었다. 오철이 말했다. 유령대.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인원 명부에 없는 집단. 명령서에는 숫자만 남고 서명은 모조리 지워지는 사람들. 그들이 움직일 때 도시는 조용해진다. 사람들은 그날을 춤 없는 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언덕을 내려와 얼어붙은 개울을 건넜다. 그 끝에 움막 같은 집이 어둠에 기대어 서 있었다. 오철이 문을 열자 희미한 등이 깜박였다. 안에는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손난로를 만지며 우리를 맞았다. 라디오 선생?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이름 대신 임 선생이라 불렀다. 은하가 당신에게 수첩을 맡긴 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은하는 어디에 있죠? 여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유령대를 따라갔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걸 당신에게 옮기려 했는데. 오철이 벽에 걸린 낡은 지도를 펴놓았다. 촘촘한 빨간 점, 그리고 연필로 그어놓은 얇은 선들. 이게 그들의 이동 경로라고 추정하는 길. 공통점은 모두가 군의 공식 보급로가 아니라는 것. 그들은 뭘 옮기나요? 사람. 여자가 대답했다. 이름을 옮긴다. 이름을? 권력의 이름. 어떤 밤엔 A, 어떤 낮엔 B. 공식 방송은 늘 최고 존엄만 말하지만 그 말은 빈 껍데기일 때가 많아. 진짜 이름들은 땅속으로 옮겨졌고 유령대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선 아들이 다스린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스려요. 나는 그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수첩에도 비슷한 조각들이 쌓이고 있었다. 교대식이 평소보다 길었어요. 비밀 창고의 자물쇠가 바뀌었어요. 장마당 앞에서 낯선 사람들이 출석을 부르듯 사람을 세요. 낯선 이들이 부르는 출석 이름이 소유물이 되는 순간, 그날 새벽 우리는 짧은 무전 신호를 기다렸다. 3번의 짧은 삐 그리고 긴 삐. 여자가 라디오를 잡았다. 들린다. 수신 상태가 나빠 잡음이 섞였지만 낯익은 쉰 숨이 있었다. 은하의 목소리였다. 선생님, 듣고 계시죠? 오늘 밤 그들이 움직입니다. 벽 뒤에서 다른 벽으로 이름을 옮길 거예요. 2개를. 나는 숨을 멈췄다. 그들이 옮기는 이름은 김정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겉으론. 그럼 누굴? 내가 라디오에 대고 낮게 물었다. 은하가 답했다. 첫째 어른들의 맞이. 둘째 그들의 그림자. 무전이 뚝 끊겼다. 여자는 라디오를 내려놓고 침을 삼켰다. 오철이 방 한구석에서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카메라와 작은 송신기가 있었다. 오늘 밤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 방송으로 세상에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는 국경을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밤으로 나왔다. 하얀 입김이 허공에 오르자마자 사라졌다. 도시와 도시 사이, 국경의 점액 사이를 우리는 걸었다. 길은 발이 만들었다. 멀리 창고처럼 큰 건물 앞에 작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그 대신 손짓으로 명령했다. 누군가가 상자를 내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 상자를 다시 다른 트럭에 옮겼다. 상자엔 아무 글자도 없었다. 대신 모서리에 작은 흠집이 났다. 오철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여길 보라고. 그는 흠집에 손전등을 아주 잠깐 비췄다. 나무결 사이로 얇은 종이가 비쳤다. 붉은 도장. 나는 확대경을 꺼냈다. 도장에는 인도 문서란 글자 대신 말줄임표 같은 문양이 있었다. 이름 없는 문서. 이름을 숨기는 법.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다. 누군가 우리 뒤로 플래시를 비췄다. 오철이 재빠르게 내 등을 밀었다. 저쪽. 우리는 낮은 담벼락으로 몸을 숨겼다. 비명 대신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군대의 구령이 아니었다. 특유의 모래를 씹는 듯한 휘파람. 여자가 속삭였다. 유령대. 그들은 나타난 만큼 조용히 사라졌다. 트럭이 빠져나간 뒤 우리는 남겨진 비석 같은 흔적들을 모았다. 발자국, 체온, 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1과 2를 오전 3시 이전에 교체. 이후 대회 메시지 7종 배포. 문장 끝마다 이름이 없었다. 대신 위아래에 가로줄이 그어져 있었다. 숨은 이름의 자리표 시자처럼. 새벽 2시 50분 우리가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라디오가 다시 울렸다. 은하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들으세요. 그들이 오전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을 해요. 다만 김정은 이름은 계속 전면에 둘 겁니다. 그림을 바꾸지 않는 이유. 그림을 바꾸면 사람들이 눈치를 채니까요. 나는 묻고 싶었다. 그럼 실제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야? 그때 라디오 너머에서 처음 듣는 남자의 저음이 겹쳤다. 확인. 어는 지하실 동편, B는 북문. 외부 메시지는 그대로. 은하의 호흡이 흔들렸다. 들으셨죠? 그 목소리. 그리고 라디오는 칼로 자른 듯 끊겼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오철이 결심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밤 그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줘. 라디오는 빛보다 빠르니까. 여자가 내게 낡은 전화선을 내밀었다. 이 선은 오래됐고 그래서 안전해요. 우리는 송신기를 라디오에 물리고 마이크를 조용히 켰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여기는 남쪽의 밤 라디오입니다. 지금부터 소문과 증언을 전합니다. 방금 잡힌 북쪽의 내부 무전에는 이름 교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식 이름은 그대로지만 실제 명령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그를 우리는 임시로 그림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들의 정식 호칭을 쓰지 않았다. 이름은 덫이니까. 대신 우리는 소리, 시간, 위치 증명의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오철이 마이크에 합류했다. 지금 이 순간 트럭 2대가 지하실 동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외부의 시계는 자정과 새벽 사이에 서 있지만 내부의 시계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여자는 덧붙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시계를 돌립니다. 서명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는 사실만 전했다. 누가 언제 어디로 무엇을. 그 무엇의 이름이 들어있음을 조용히 드러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남쪽의 전화가 불이 났다. 그게 사실입니까? 증거는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는 답했다. 지금 필요한 건 이름을 부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읽지 않는 일입니다. 그때 불현듯 문이 두드려졌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오철이 문을 열자 밤을 뒤집어 쓴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중 한 명 역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었다. 그는 군용 외투를 벗어 의자에 내려놓았다. 둘 남았다고 했지? 그가 웃었다. 이제 하나 남았다오. 나는 불쑥 물었다. 무엇이요? 노인은 내 손바닥에 작은 금속판을 쥐어주었다. 따뜻했다. 유령대의 신호기를 엿들을 수 있는 오래된 열쇠지. 내 젊을 적 땀이 묻은 물건이요. 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나는 북쪽의 병사였고 지금은 노인이요. 은하는 내 딸 같은 아이였소.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아이가 사라졌을 때 나는 내 이름을 남겨두고 왔소. 이제 그 이름을 다시 찾으러 왔지. 우리는 신호기를 연결했다. 곧 막힌 혈관이 뚫리듯 유령대의 휘파람이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A 교체 완료. B 이동 중. 외부 검증 문안 배포. 남쪽 스튜디오에서도 그 소리를 잡아냈다. 동시다발로 기록하는 여러 개의 귀. 역사의 소리를 박제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 중 하나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세 번째 두드림.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은하가 서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꺾이지 않았다. 여자는 달려가 은하를 끌어안았다. 오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있었군. 은하는 숨을 몰아쉬며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들었죠? 들었어. 그들의 이름을 따져 묻지 마세요. 오늘 밤 우리가 이긴 건 이름이 아니라 소리예요. 은하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내일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용서라는 건 나이 들수록 더 천천히 오더군. 그는 한숨을 섞어 웃었다. 하지만 오긴 와. 그는 창밖의 어둠을 향해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내가 섬겼던 이름들을 오늘 내려놓겠소. 그 아이가 돌아온 걸로 충분하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라디오의 빨간 불을 껐다 켰다. 그 불빛 하나가 밤의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뛰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했다. 새벽 3시 정각 외부 메시지 7종이 배포되기 직전 우리는 단 하나의 문장을 세상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가의 문제를 이름의 전쟁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로 바꾸는 문장. 새벽 2시 59분 50초 우리는 카운트를 세지 않았다. 그 대신 숨을 모았다. 라디오에 전원을 올리고 마이크를 열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여기는 남쪽의 밤 라디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북쪽에서 들려온 소리를 당신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름들은 바뀌고 서명은 지워지고 그림들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을 다스리는 건 김정은이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은 누가 다스리나? 나는 고개를 들어 우리 셋을 바라보았다. 은하, 오철, 그리고 오래된 군인의 눈. 모두가 조용히 숨을 쉬었다. 라디오는 대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당신의 이름을 잃지 않게 오래도록 불러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사람의 귀에서 다른 사람의 귀로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소리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송신기가 마지막으로 낮게 떨렸다. 그 짧은 떨림 뒤 어둠이 조금 물러났다. 밖에서 바람이 문사를 흔들었고 아주 멀리서 기차의 뿔라팔이 울렸다. 은하가 미소 지었다.
선생님, 듣고 계시죠? 그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이 누구든 우린 오늘 밤 이겼어요. 그때 스튜디오에 전화가 울렸다.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아가, 라디오 잘 들었어. 나는 평생 내 이름을 부르는 법을 모른 줄 알았는데 오늘 배웠네. 내 이름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렷이 말했다. 김분옥이야. 우리는 웃었다. 그 이름이 라디오에서 3번 더 울렸다. 김-분-옥. 이름은 나침반처럼 밤을 가리켰다. 유령대의 무전도, 그림자의 목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멀어졌다. 새벽이 밝아왔다. 하늘의 먹빛이 엷어지고 먼 산등성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철은 신호기를 껐다. 노인은 군용 외투를 접어 내게 건넸다. 젊은 사람, 오늘은 자네가 입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이 입으세요. 길은 선생님이 먼저 만드셨잖아요. 노인은 웃었다. 그럼 같이 입세. 그리고 우리는 외투를 둘러매고 문을 열었다. 채온이 밖으로 새어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추위는 덜했다. 그날 오전 공식 방송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언어로 세상을 칠했다. 최고 존엄 만세. 인민의 총단결. 승리. 사람들은 그대로 출근했고 장마당도 열렸다. 그러나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다. 시장의 한쪽 낡은 라디오 가게 앞에 서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다. 영숙, 철수, 분옥. 이름을 부르며 웃었다. 누가 다스리는가에 대한 질문은 스피커 안에서만 떠돌았다. 길 위의 사람들은 오늘 저녁 먹을 국수와 아이들 신발을 생각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내일을 생각했다. 저녁이 되자 우리 라디오는 또 켜졌다. 나는 첫 멘트를 준비하다 문득 멈췄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민호야, 지우야. 그 소리가 방송보다 더 또렷이 내 가슴을 울렸다. 라디오가 할 일은 분명해졌다. 누가의 이름을 캐는 대신 당신의 이름을 지키는 일. 마이크 불이 켜졌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는 밤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름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조용히 한 이름을 불렀다. 은하. 은하가 고개를 들어 웃었다. 그리고 낮게 답했다. 네, 듣고 있어요. 그날 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고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도 사라지지 않았다. 국경을 넘는 소리, 이름을 지키는 손, 서로를 부르는 입술. 그것이면 이 겨울을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언젠가 사연의 첫 문장에 우리가 덧붙일 수 있으리라 믿었다. 지금 북한을 다스리는 건 김정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다스립니다. 사연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계시는 곳을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감동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